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공통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성장 속도인데요. 너무 느려도 문제, 너무 빨라도 문제입니다. 보통 평균이 50%라고 기준을 하면 50%에서 밑에가 7, 8%면은 또래보다 한 40%씩 작은 거였어요. 목욕탕을 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좀 2차 성징이 조금 이렇게 보여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나이보다 좀 빠른 것 같아가지고 혹시라도 모든 아이의 성장 속도가 같을 순 없겠지만 또래와의 차이가 두드러진다면 성장에 문제가 있을 확률을 고려해야 합니다. 늦은 대처가 작은 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성장장애는 전체 아이를 100%타일로 나눴을 때 3%타일 이하에 속하는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1년에 4cm 이하로 자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에서 제일 작거나 학교에서 가장 작은 아이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장 호르몬 검사상 미달이 나오는 경우도 해당되고요. 그리고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머리 하나만큼 작은 아이도 성장장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부모의 키가 작다면 어릴 때부터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데요. 상담받고 이런 이제 프로그램 하면서 조금 또래 아이들보다 조금 더 큰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조금 더 많이 큰 것 같아요. 최종 키는 성장판이 닫힐 때까지 눈여겨봐야 합니다. 부모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아이의 키와 건강을 책임집니다. 한의학 박사 심재원 원장과 함께 아이들의 적절한 성장 속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만으로 5살인 태혁이의 키는 반에서 중간보다 작은 편에 속합니다. 밥을 잘 먹지 않는 것도 아니었죠. 태혁이가 나름 밥을 잘 먹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키가 안 크는 것 같아서 검사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약 9개월 전에 한의원을 방문해 성장을 도와주는 한약을 복용했는데요. 잠시 한약을 끊자 이상할 정도로 키가 자라지 않았습니다. 클 때 돼서 큰 거 아닌가?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약을 6개월을 먹고 끊었거든요. 6개월을 먹고 끊었는데 키가 1cm도 안 자랐어요. 그게 이제 태혁이가 운동을 많이 해서 피곤해서 흡수를 못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원장님께서. 근데 진짜 끊었을 때 1cm도 안 컸다는 게 좀 약간 더 충격적이었고. 태혁이처럼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여도 키가 잘 크지 않는다면 피로가 쌓이진 않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태혁이는 흡수보다 소모하는 양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태혁이 같은 경우에는 한약에서 노건상이라고 부르는 이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과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흡수에 비해서 소모가 많은 케이스입니다. 일반적으로 노건상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이가 허약해서 다른 아이들과 비슷하게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피로가 너무 심해서 키가 잘 자라지 않는 그런 스타일의 노건상이 많고요. 우리 태혁이 같은 경우에는 체력 자체는 그렇게 다른 아이들에 떨어지는 게 아닌데 너무 열정이 강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활동 자체가 너무 많은 그런 스타일의 이제 노건상에 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흡수에 비해서 소모가 많은 경우들이 학년이 올라가고 학업이 많아지고 뭐 학원이 추가된다든지 했을 때 갑자기 키가 안 자라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건강상으로 이상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도 키가 잘 자라지 않는 그런 이제 성장 부진의 원인 중에 대표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건상을 치료하는 한약에 먹은 음식들이 빠르게 처리되도록 도와주는 약재를 첨가했습니다. 성장 호르몬을 비롯해 성장 지표를 상승시켜주는 한방 성장 물질도 함께 배합했죠.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체질, 증상, 상태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고 분석해 원내 성장 연구실에서 제조한 맞춤 한약입니다. 본연의 쓴맛은 줄고 단맛이 첨가돼 아이들도 장기간 부담 없이 복용할 수 있습니다. 잘 먹네. 치료를 중단한 3개월 동안에는 고작 0.4cm 성장했지만 치료를 이어가는 동안에는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사춘기가 아닌 아이들은 1년에 8cm가 거의 최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8cm보다 더 많이 크는 아이들은
농구 선수나 배구 선수처럼 큰다고 보시면 되겠죠. 태혁이는 평소에 1년에 5.0 정도 자라는 패턴이었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런 노곤상에 대한 약을 쓸 때는 키의 효율이 나다가도 쓰지 않았을 때는 에너지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키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신 이후에 다시 치료를 재개하면서 다시 키가 잘 크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애 지금 8cm 패턴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곤상의 부분을 문제를 계속 해결해 간다면 연애 8cm 패턴을 계속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변수 없이 계속 이런 좋은 모습으로 간다면은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체중 키에서 5cm에서 10cm 정도 더 플러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자아이는 만 9세, 여자아이는 만 8세 이전에 2차 성징이 나타난다면 성조숙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보통 아빠들이 아이들하고 주말에는 목욕탕을 많이 가잖아요. 목욕탕을 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좀 2차 성징이 조금 이렇게 보여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나이보다 좀 빠른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애들이 좀 키가 빨리 자라고 성장이 빨리 멈춰버리니까 좀 걱정이 돼가지고 남자아이인데 키가 너무 작으면 좀 그렇잖아요. 호흡기가 약한 도유리는 성장 검사에서 뼈나이가 또래보다 1년 정도 빠르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의원에 찾았습니다. 성장 속도 때문에 키가 바라는 만큼 크지 않을까 걱정됐는데요. 유전적 예상 키는 177cm입니다. 하지만 사춘기가 빨리 오면 최종 키가 5cm 이상 작아질 수 있습니다. 키가 엄청 작은데 성숙이 빠른 아이. 이게 이제 정통파 조기 성숙이라고 표현한다면 키가 좀 크면서 성숙이 빠른 애가 있어요. 근데 도유리가 애매하게 완벽하게 키가 작은 조기 성숙은 아닌데 키가 또 되게 큰 조기 성숙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55%타일 정도 됐었는데 오히려 이거는 평균보다 좀 작은 키인 거죠. 근데 이제 살펴보니까 원래는 훨씬 더 많이 커야 되는데 호흡기가 약해서 오히려 조기 발육형 치고는 키가 작은 아이였었어요. 다행히 이제 치료를 하면서 이제 그 염증 억제보다는 호흡 기계를 강화시켜 주는 방법 약을 같이 썼거든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키 성장에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약 7개월간 허약한 부분은 보강하고 성장 속도는 조절해주는 치료를 이어간 결과 키가 9cm 이상 성장하고 골격근량도 많이 늘었습니다. 원래 아기들이 건강해지면 건강해질수록 호흡기 쪽 약을 썼는데 근육이 느는 거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건강해지면 호흡기 쪽 써도 근육이 늘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실제로 비율이 이제 증가했죠. 이렇게. 근데 곡간이 비어요 지금. 그전에는 말라 있었어도 체지방이 작은 아이는 아니었거든요. 키가 폭발적으로 크니까 배터리가 딸려가지고 지금 체지방이 많이 줄었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줄었죠. 키 성장이 월등히 좋아졌으니 이제는 신체의 균형을 적절하게 맞춰야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먹고 있는데도 지금 키 크는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못 따라가요. 그래서 더 먹어야 된다 지금. 자, 남자아이는 사춘기가 시작되면 3년에서 3년 반 동안 8에서 10cm 성장합니다. 조기 성숙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2년 내로 감소하죠. 도유리의 사춘기는 아직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키를 최대한 많이 키우기 위해서는 호흡 기계를 얼마나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는가. 그래서 그쪽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약을 일단 구성을 했고요. 두 번째는 빠르게 진행되는 성호르몬을 그냥 뒀다가는 키를 키울 수 있는 사춘기 시간 자체가 너무 짧아지기 때문에 성호르몬을 억제하는 한방 성호르몬 억제 물질도 함께 배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성장 호르몬과 성장 활성도를 올려주는 한방 성장 물질도 함께 배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약 8개월 동안의 기간 동안 성 호르몬은 천천히 상승하면서 키는 9.1cm 정도나 자라게 되어서 매우 성장에 있어서 지금 도움이 많이 됐고요. 결국에는 이 사춘기 기간이 얼마나 끝까지 늘어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사춘기가 끝나는 시점이 늦게 들어오는 것이 첫 번째 관건이 될 거고요. 그리고 사춘기가 끝난 이후에 결국엔 빠르게 키 성장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얼마나 천천히 늘어지게 만들어서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느냐가 결국 최종 키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꾸준한 치료로 건강과 키 성장을 함께 잡고 있습니다.
한약 외에도 침구 치료를 비롯한 여러 치료법으로 올바른 성장을 도모합니다. 무릎 주위에 있는 근육들을 이완을 시키고요. 몸 전체를 특히 위아래로 많이 유주하는 경락들을 자극하는 자리에 침을 놓아서 아이들 성장에 도움을 주는 침입니다. 한의사의 신체나 보조기구를 이용해 구조적, 기능적 문제도 해결해 줍니다. 쌤이 목 잡고 쭉 늘릴 거거든요. 지금 많이 아파요? 조금 아파요. 긴장된 근육을 좀 이완시키거나 아니면은 틀어진 뼈를 바로잡는 지금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척추에 이제 성장판이 척추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관절의 성장판이 있는데 특히 이제 척추에 있는 성장판을 자극을 해서 아이들이 좀 바른 자세로 자랄 수 있고 성장판을 자극을 해서 호르몬이 조금 더 잘 분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입니다. 지금 뭐 수치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평균이랑 뭐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평균보다 작지는 않으니까 뭐 작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예, 뭐 그렇게 만족하진 않는데 그래도 조금 예, 부족하다고 생각은 해요. 아버님께서 원하시는 체중 키는 몇 cm 정도 되실까요? 그래도 현대 남자 키가 80은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왜냐면 제가 또 키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어가지고 예, 그리고 또 아이 엄마도 그렇게 큰 편도 아니고 해가지고 그래도 뭐 한 80 최종 80 이상은 제가 희망은 하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진이는 친구들보다 키가 많이 작은 편입니다. 더 어릴 때부터 성장이 더뎌 가족의 걱정이 컸습니다. 6개월에 영유아 검진을 했을 때 퍼센테이지가 이제 우리가 보통 엄마들은 이렇게 영유아 검진하면 100분율 나오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10% 미만이었어요. 키가 너무 작아서 이게 왜 키가 작을까 안 클까 태어날 때부터 조금 작긴 했어요.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한 첫 영유아 검진 때 한 7%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보통 평균이 50%라고 기준을 하면 50%에서 밑에가 7, 8%면은 또래보다 한 40%씩 작은 거였어요. 다른 친구보다 작은 게 불편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했는데 저만 안 다해서 속상했어요. 속상했어요? 5년 전부터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원 당시 약간 허약하다는 점만 제외하고는 특별히 성장에 방해가 될 만한 원인은 보이지 않았죠. 좀 컸네 그래도. 키가 크지 않은 이유는 성장 호르몬을 비롯한 여러 성장 지표가 매우 낮아서였습니다. 최종 키가 작을 수밖에 없는 선천적 성장 부진이 있었습니다. 아진이는 내원 당시에 2세 5개월로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전체 아이를 100으로 나눴을 때 3%일 이하에 속하는 아이들이 보통 성장 장애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아이들보다도 훨씬 더 작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만나게 됐죠.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작게 태어나는 뭐 인큐베이터 출신인 아이들일지라도 보통 만 3세가 되는 1차 급성장기 동안에 보통 키를 만회하게 되는데 아진이는 2세 5개월까지도 키의 퍼센타일의 상승이 없었던 걸로 봐서는 특별히 좋은 변수가 없이는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였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쭉 갔을 때 145cm를 넘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정말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장 치료를 받던 중 만 7세 6개월에는 키가 크지 않는 또 하나의 원인이 발견됐습니다. 성호르몬이 상승하면서 조기 성숙이 생긴 겁니다. 조기 성숙은 키가 작은 아이들에게 더 쉽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요. 성호르몬을 억제하는 치료도 함께 진행해야 했습니다. 제일 처음 만났을 때가 82.5cm일 때. 예, 그게 만으로 2세 5개월일 때 만났거든요. 예,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제 해보니까 그때 우리 만날 때가 이제 3%일보다 훨씬 밑에였었는데 지금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이제는 이제 그 한 20%일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20%대요? 예, 그 정도까지 왔어요. 그래서 아주 원하겠습니다. 근데 그 성호르몬 억제하는 방법을 썼고 나서부터 키율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좀 더듬거리고 있었는데 요번에 지금 한 달 좀 바꿔놨잖아요. 바꿔놨더니 이제 조금 다시 키가 증가해요. 아진이처럼 태생적으로 작은 아이는 계속해서 성장판을 자극해야 하는데요. 다행히 키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종 예상 키보다 더 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결과인데요. 앞으로의 치료에는 초경이 영향을 미칠 겁니다. 초경 전과 초경 후의 치료로 지금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초경 전 치료로서는 일단 최대한 성호르몬을 억제하면서 사춘기 시간을 벌면서 키를 키우는 것. 이게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단계가 되겠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조기성숙증 아이들은 초경을 하고 나면 키가 빠르게 성장폭이 급락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초경 이후에 키가 천천히 성장폭이 감소할 수 있도록 해주는 치료 처방을 나중에 함께 배합을 할 거거든요. 결국 이 두 가지 관건, 초경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느냐, 그리고 초경 이후에 최대한 천천히 오랫동안 키를 키울 수 있느냐, 여기에 아진이의 최종 키가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아진이가 조기 성숙이 생긴 후에도 치료를 받지 않고 있었다면 지금만큼 키를 키우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빠른 대처가 큰 역할을 했죠. 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을 줄이는 게 가족의 공통된 목표입니다. 현재는 만족하고 있고요. 욕심을 조금 부리자 하면 그냥 보통 이제 우리 여자분들 요새는 다 크잖아요. 그래서 한 165 정도가 평균이라고 하던데 저는 이제 165 정도가 아진이가 된다 하면 그거만큼 더 이상 만족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한약 먹고 꾸준히 많이 컸으면 좋겠어요. 아이의 키가 연령에 비해 50% 아래로 성장한다면 최종적으로 평균 키에 못 미칠 확률이 높습니다. 소연이 건강적인 부분 어머니 걱정되시는 거 따로 없으실까요? 키가 너무 또래 대비 많이 작아서 몸무게도 좀 작게 나가고. 소연이 엄마는 소연이의 작은 키와 왜소한 몸이 걱정이었습니다. 2차 성징도 빨리 찾아오는 것 같아 두고 볼 수만은 없었죠. 반에서 보통 키를 재거나 할 때 거의 제일 앞 아니면 두 번째. 10살이지만 만으로는 8살밖에 되지 않는 축인데 가슴에 멍울이 잡힌다거나 이런 부분이 이제 걱정이 돼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관리를 해주면 훨씬 더 여자애들은 이제 월경이 늦어질수록 이제 키가 더 많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걱정돼서 좀 빨리 손 써줄 수 있을 때 이제 해주려고 노력하는 거죠. 키는 유전이라는 말이 많지만 꼭 유전이 전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이죠. 126.1이요. 현대의 키 성장은 이전 세대보다 2년 정도 빠르게 시작하고 끝납니다. 식사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줄고 다양한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는 후천적인 영양에 좀 더 집중해야 합니다. 소연이의 성장 속도는 괜찮은 걸까요? 상담을 통해 걱정되는 부분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봅니다. 우리가 이제 가슴 몽우리가 생겨서 초경을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만으로 9세 이후에 성징이 온다면 이 사춘기는 2년을 담보하게 됩니다. 반대로 9세보다 더 일찍 성징이 온다면 이제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조기성숙이잖아요. 조기성숙이 되면 요 2년이 1년에서 1.5년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만 8세보다 더 이전에 이제 성징이 온다고 치면 한 1년 정도 만에 초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우리가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초경을 하게 되면 보통 일반적인 여자아이들이 평범하게 자란다는 전제하에 1년, 2년, 좀 많이 큰 애들 한 2년 반 정도까지 키가 크고 종료하거든요. 그런데 성호르몬의 상승이 급한 아이들은 급하게 크고 급하게 내려와요. 요 2.5년 정도 되는 기간도 한 1.5년 정도 안으로 감소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키를 좀 손해보고 여기서 키를 좀 손해보고 하다 보니까 보통 유전적 키보다 빼기 5cm
이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조기성숙의 폐해가 되는 거죠. 지금 부모님에 의해서는 50에서 75 사이로 퍼센테이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25% 사이의 점이 적혀 있단 말이죠. 이러면 학교를 가면은 자기보다 작은 친구 1명, 2명 이렇게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키에 비해서도 이상하고 성숙이 진짜 빠르다면은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안 자랐을까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검사에서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여러 지표들을 한번 다 살펴볼 필요가 당연히 있고요. 이가 날씬해도 이렇게 날씬해. 다행히 소연이의 성장에는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성장 방향을 꾸준히 지켜봐야 하죠.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면, 꾸준한 운동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장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일 때는 말 그대로 성호르몬이 실제로 상승했는지에 의해서 성장 상황이 빠른지 느린지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기성숙증들은 키가 작을수록 조금 더 잘 생기는 경향이 있긴 한데 지금 부모님에 비해서 건강상으로 이상이 거의 없는데 지금 키가 잘 자라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건강상의 이상이 없기 때문에 조기성숙이 아닐 확률이 더 높아요. 검사를 통한 결과물을 통해서 성적으로 빠른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생각보다 이제 다 뭔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원장님이 상담도 되게 잘해주시고 걱정할 부분이 없다고 안심도 시켜주시고 그래서 뭐 계속 관리를 받다 보면 좋아질 것 같아서 마음적으로는 되게 괜찮아졌어요.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분비되는 젖산이 성장 호르몬을 자극합니다. 태연이는 어릴 적부터 운동을 즐겨 했습니다. 살은 찌고 키는 안 커서 좀 스트레스였어요. 다른 어렸을 때는 키별로 앞 자리를 앉았는데 거기서 제가 맨 첫 번째 줄에서만 앉아서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보다 좀 작은 것 같아서 어릴 때부터 좀 작게 먹고 해서 많이 먹이려고 운동만 계속 많이 시켰거든요. 운동만 계속 많이 시키다 보니까 갑자기 코로나 와버리는 바람에 키가 계속 크다가 그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못하니까 살만 찌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덜컹 생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운동에만 집중하는 사이 2차 성징이 찾아왔습니다. 키를 더 키우려면 속도를 늦추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태연이 같은 경우에는 지연 치료한 지 2달 후에 이제 조경이 일어나게 됐는데 2달 동안의 기간 동안에 6개월이 시간이 흐른 것 같은 성장판인 상태로 조경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되게 빠르게 내려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확실히 생리 후에 6cm 이상 크기가 어렵겠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다만 지금 초경 이후에 빠르게 성장판이 닫혀가는 것을 늦추는 약과 성장 물질을 함께 배합을 하면서 치료를 했더니 지금 현재로서는 성장판이 떨어져가는, 닫혀가는 속도가 다른 평범한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더뎌진 모습을 지금 확인해서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내원 당시의 속도로는 최종 키가 150cm를 넘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지만 성호르몬을 억제하면서 최종 키를 넘겼습니다. 지금 150.7cm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장판 남아있는 수치로라든지 전체적인 정황을 봤을 때는 그래도 한 4, 5cm는 더 크고 끝날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한 4, 5cm 정도 더 플러스해서 갈 것 같고 용량을 좀 더 늘린다든지 제가 다른 방법을 좀 더 써, 그러니까 키에 있어도 도움되는 물질을 좀 더 추가를 좀 시켜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혀. 예, 제가 뭐 당연히 애기한테 해드리는 줄 절대로 안 할 테니까요. 그냥 요즘에 운동하고 있나? 나 시작했나? 괜찮나? 오히려 체중이 지금 조금 줄었습니다. 우리 49.6에서 48.8로 이건 오히려 이제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떨어진 면역력과 키 효율은 꾸준히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늦게 한의원을 찾았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겁니다. 발끝부터 머리까지 몸 뒤쪽을 순환한 경락을 자극을 해서 아이들 성장에 도움을 주는 침입니다. 성장기에는 작은 충격에도 성장판이 손상을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장침과 성장 테라피,
감압기 등의 치료를 통해 성장판을 자극하고 자세를 교정해 키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그 전보다 치료하고 나서 키가 좀 커서 좋았어요. 10cm 정도만 더 크고 싶어요. 아이의 키는 부모와 아이의 관심과 노력으로 더 클 수 있습니다.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을 찾아 조기에 치료하고 잘못된 습관과 환경은 개선해주면 되죠. 늦었다는 생각보다는 지금이 기회라는 생각으로 아이의 성장 잠재력을 깨워보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의 성장 시기는 태어나서 만 3세까지 해당되는 1차 급성장기, 사춘기가 오기 전까지인 완만 성장기, 그리고 사춘기 2년, 그리고 사춘기가 끝난 이후에 2년에서 3년에 걸친 마지막 성장 시기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느 타이밍에 지금 자라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타이밍에서 얼만큼 키가 크는지를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제가 보기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태어나서 1세 때까지 25cm, 2세 때까지 15cm 정도, 그리고 마지막 3년까지가 8에서 10cm 정도 자란다고 보시면 되니까 1차 급성장기 때 우리 아이가 지금 제대로 잘 자라고 있는지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완만 성장기에는 부모님 키와 상관없이 1년에 5.5cm 이상은 자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덜 자란다 그러면은 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마냥 기다리실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춘기가 되게 되면 정말 키를 변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되니까 여자아이는 초경을 하고 남자아이는 고환이 발달한다면 마지막으로 키를 키울 수 있는 최후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여지없이 달려오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